이나대가 문법, 어휘 이런 거 없고 바로 그냥 독해만 나오죠. 그래서 시간 안배를 잘해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여기 문제가 좀 애매해요. 그죠? 이게 첫 번째 문제가. How much is the minimum amount of money you need to own a house in 삼부카? 그죠? 집을 own, 소유하기 위해서 당신이 필요로 하는 최소의 돈의 액수는 얼마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니까 뭐 유로가 쭉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은 그 시실리 섬에 dilapidated는 약간 좀 쇠락한, 그죠? 황폐해진 뭐 이런 느낌이죠. 어떤 그런 뭐 지역이 있어요. 자, 여기서 dwindling population, 인구 감소, 그죠? flagging, 쇠퇴하는 그 관광 경제, 이거를 address, 뭔가 해결할 일을 희망을 하고, 단 실험으로 이제 뭐냐면은 sell off, 팔아치우는 거죠. 버려진 집들을 파는 거예요. titillating은 좀 이렇게 솔깃한, 그죠? 뭐 그 약간 좀 유혹적인 그런 뜻이에요. 근데 1유로, 1유로, 집 한 채 1유로. 1유로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일본에 1유로 있긴 해요. 자, 근데 조금만 더 봅시다. 자, 그런데 캐치가 있다. 캐치가 뭐냐면은 함정이 함정. 뭘 탁 붙잡는 거, 그죠? 함정이 있는데, 자, 집을 사기 위해서는 buyers had to put down an additional 5,000 euro deposit. 디파짓이 뭐냐면은 보증금이에요. 뭐 보증금, 적립금 이런 거죠. 5,000 유로, 추가 5,000 유로의 그 보증금, 적립금, 보증금을 이렇게 예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약속을 해야 돼요. 자, 적어도 15,000 유로, 15,000 유로죠. 레노베이트는 이제 집을 리모델링 한다는 거예요. The property. 이 property는 이제 집을 가리키는 거예요. 재산이니까 부동산, 집. 3년에 걸쳐서. 그죠? 그러니까 3년 안에, 3년의 기한을 주고 15,000 유로 정도를 투자해서 집을 개조하는 작업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네를 이제 좀 쇠락하고 허물어져가는 동네를 살리려고, 그죠? 이런 방법을 생각한 거겠죠? 자, 그래서 리노베이션이 안 일어나면 그들은 그 보증금, 5,000 유로 보증금과 집 소유권을 이제 확실히 이제 갖지를 못하는 거죠. 3년이 지나도 그 집을 개조하는, 그죠? 낡은 집을 리모델링을 못하면은 그런 얘기. 자, 근데 still 그러나 그 나름대로 이제 이탈리아에서 새로 시작하기에 합리적인 가격이다,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몇 주 안에 이제 많은 문의가 들어왔나 봐요. 그죠? 여기 보니까 이제 모아되는 100,000니까 10만 건의 어떤 이런 문의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게 그럼 필요한 돈을 다 따지면은 그죠? 수리까지 해야 된다고, 리모델링까지 해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참 1달러에다가 보증금 1유로에다가 보증금 5,000 유로. 거기다가 이제 15,000 유로의 리모델링 수리비를 투자를 해야 되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다 합하면은 21유로가 나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보면은 집을 소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문제가 좀 애매해요. 집을 뭐 3년 이상 영구적으로 소유한다든지 그런 얘기가 없이 그냥 5원만 나와 있거든요. 일단은 소유권 자체를 확보하는 데는 얼마가 필요해요? 1유로에다가 5,000 유로, 5,100유로죠? 요거예요. 그럼 일단은 이제 집을 소유하고 리모델링은 3년 안에만 하면 되니까. 그죠? 3년 지난 후에도 리모델링을 안 하면 이제 집의 소유권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이게 이런 식으로 출제하면 안 되는데. 그죠? 근데 5원이라는 말만 봐서는 적어도 5,001유로만 있으면은 집을 3년까지는 소유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뭐 3년 후에 이제 리모델링을 못해서 도로 뺏기더라도. 그래서 답은 C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영구적으로 소유한다고 그러면 총 들어가는 돈은 21,000유로가 되겠죠. 문제가 좀 이렇게 짜증나는 문제예요. 그죠? 이렇게 문제 내면 안 되는데. 그죠? 그런 좀 애매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로만 봐서는 일단 소유권 확보하는 데는 5,001유로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답은 그대로 C로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3번. 빈칸에 이게 연결사 문제죠. 그죠? 연결사 문제예요. 사실 이 문제의 경우는 연결사 중에 하나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보기만 보고도 답이 나오기는 해요.
그죠? 뭐가 다르냐면은 in other words만 달라요. in other words가 뭐냐면은 다른 말로 하면 즉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랑 뒤에 얘기랑 같은 얘기라는 얘기죠. 표현만 조금 바뀌고. 자, 근데 나머지는 어때요? otherwise. 그렇지 않다면 약간 반대로 꺾는 느낌이죠. 내가 보다 이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고. 그 다음에 in contrast도 대조적으로 약간 반대로 이런 느낌, 반대죠. on the other hand도 반면에예요. 이 C분하고 E분은 완전 똑같은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에그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답인 거를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거죠. 그죠? 여기 보면은 그 빈칸이 좀 빠졌는데 여기죠. 그죠? 여기가 빈칸 자리야. 빈칸 자리. 근데 일단 내용으로도 조금 이게 이 관계가 뭔지 파악이 돼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앞문장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앞문장 여기서부터죠. 그죠? 모두가 경험이 있다. 누군가를 아는. 자, 그리고 또 계속 이어집니다. ing로. 응? 근데 또 딴 사람을 만나요. 누굴 아는데 나중에 딴 사람을 만나요. 예를 들었죠. 그죠? 같은 어떤 가족 구성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 외국인일 수도 있고. 딴 사람을 만났는데 다시 ing 계속 연결되는 거죠. 누군가를 알고, 그 다음에 나중에 딴 사람 만났는데 압도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 새로 만난, 두 번째로 만난 그 세 사람이 그 첫 번째 만났던, 첫 번째 알고 있던 그 사람의 여기 similar가 있죠? be similar to예요. 그래서 to가 붙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슷한지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다.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데 나중에 새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기존에 알던 사람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을 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유니크하다고. 그 개인에 대해서 아주 유일하고 독특하다고 생각하는 특징들이, 그죠? 특징들이 갑자기 공유되는 어떤 현상. 그 사람만 그러더니 그 사회의 다른 사람들도 그런 어떤 특징이나 현상을 많이 갖고 있더라. 라고 여겨지게 되는 그런 경우, 그 특징이 그렇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봐봐요. 앞에서는 그죠? 얼마나 비슷한지. 다른 사람이. 그리고 뭐예요? 유니크한 줄 알았더니 공유되는 현상인 거예요. 공유되는 특징인 거예요.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답은 in other words가 돼야 돼요. in other words하고 on the other하고 헷갈리면 안 돼. 이건 완전 반대고, 그죠? 요거는 말만 바꾸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동의어가 that is 또는 that is to say. 이걸 보통 우리가 즉이라고 해석하는데 대신 이제 앞문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앞문장 내용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 말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같은 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부사를 쓰기도 해요. namely. name 이름이죠. 이름을 붙이자면 앞에 어떤 얘기를 말하고 거기다가 그거를 이름을 붙이자면 즉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돼요. 이게 전부 다 이제 즉이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여기서는 이제 similar하고 shared가 의미가 맥락이 같기 때문에 이런 말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참고로 이제 on the other hand는 반면인데 여기 the other가 있죠, 그죠? 사람의 손이 두 개예요, 그죠? 그래서 한쪽 손을 on one hand라고 그러고 나머지 한쪽 손을 on the other hand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개 쓸 때 이제 the other를 붙이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몇 번으로 가느냐면은 5번. 5번에 보면은 봐봐요. 여기 빈칸을 메꾸는 건데 canine, tropical, primate, feline, heartless. 딱 봐도 canine, feline 단어가 좀 어려워 보이죠. 생소하고, 그죠? 이러면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인 거예요. 이게 약간 이제 그 쉽게 써놓은 거를 전문적으로 뭐라고 이제 바꿔서 할 때 뭐라고 부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보니까 dog domestication, dogs. 반복되죠? 개에 관한 얘기예요. 개, domestication이 길들이기죠? 개 길들이기의 역사는 뭐 만천년 전. 그죠? 이렇게 돼. 빙하기 후기. 자, 그리고 이제, 의미합니다. 개들이 어떤 빈칸의 위치가 오류가 났네요. 여기 약간 편집이, 오늘 문제들이 좀, 여기에 지금 빈칸이 있는 거예요.
어떤 다른 종보다도 개가 먼저 이게 길들여지고 가축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기원전, 저기 11,000년 전, 우리의 빈칸 컴패니언들은 이제 북반구에 퍼져 있었고, 이미 5군데의 다른 종류들로 갈라져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봐봐요. 여기 개 길들이기에 관한 얘기고, 계속해서 뭔가 이건 개에 관한 얘기겠죠. 그죠? 또 컴패니언이라고 했으니까 뭐 개나 고양이를 인간의 동료, 컴패니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개를 가리키는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11,000년 전에 길들여졌는데 그때도 이미 개들은 5종류의 그 개 이제 뭐라고 이런 걸 아종이라고 그러죠. 아종 그죠? 세부적인 5종으로 이미 나눠져 있는 상태였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요 5개로 나눠진 고대 이 토착 브리드적인 종류란 뜻이에요. 혈통이나 종류. 이 흔적은 The Americas라고 돼 있는데 아메리카를 이렇게 덜을 붙이고 복수로 쓰면은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를 모두 합쳐 부를 때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안 이렇게 딱 5개 나오죠. 거기에서 이제 아직도 살아있는 있기도 하다 이거예요. 그 원래의 종들이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거나 개에 관한 얘기 때문에 개를 가리키는 형사를 고르면 돼요. 여기서는 개라고 얘기했다가 그걸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걸 가리키는 거예요. 자, K난 요게 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말도 개라고 하니까 발음이 좀 비슷하긴 하죠. 이 K9은 개란 뜻도 있고 송곳니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CA로 시작하는 것이 약간 좀 날카롭다.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있죠, 그죠? 칼, 날카롭다. 약간 그런 느낌을 살리는 그런 어원이에요. 그래서 개란 뜻도 되고 송곳니란 뜻도 되고 이 K9이 이게 답이네, 그죠? 그다음 벨라인이 뭐냐면 이거는 고양이에요. 벨의 어원은 털입니다, 털. 털이 부승부승.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양털 같은 거는 플리스라고 그러죠. 그죠? 약간 그렇게 FL이 들어가면 약간 털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들이 많아요. 고양이가 털이 부승부승하니까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고양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적으로는 고양이의 성질이 약간 좀 개하고는 다르죠. 그죠? 약간 좀 뭐라고 그러니까 좀 그 음흉한 숨기는 게 있는 그런 교활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쓰이기도 해요. 벨라인은.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면 좋아요. 어쨌거나 요거는 개, 요거는 고양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걸 물어보는 말. 문제입니다. 프라이미트는 영장류죠. 뭐 이런 건 상관이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면은 8번으로. 문제가 보면은 not fit in the pad. not fit이 뭐냐면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전체 그 어떤 흐름이나 주제와 안 맞는 동떨어지는 한 문장을 찾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철저하게 주제 찾기 문제예요. 전체를 읽어보고 전체적으로 주제가 이거다라고 딱 확정을 하면 돼요. 그럼 자동으로 주제에서 벗어난 문장이 드러납니다. 보통 주제는 대부분의 문단들이 앞에 있는 경우가 많죠. 그죠? 여기 보니까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다. 결국 어쨌든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식으로 첫 문장부터 짧게 나오면은 이게 주제가 될 확률이 높아요. 사회적 동물이다. 자, 그 다음 문장에 보니까 first thing, 우리가 추구하는 첫 번째는 그쵸? companionship. 맞죠? 딱 봐도 그죠? social이란 말하고 companionship. 이게 이제 같은 맥락이죠? 동료 관계. 그죠? 친구 관계, 동반자 관계. 이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C를 보니까 인간 번영에 관한 연구가 확인해 주기를 여기 나오네, 그죠? 의미 있는 뭐 관계를 가꾸는 일이 그죠? 그런 것들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어떤 헬스, longer life, 그죠? 인간관계가 이렇게 잘 갖춰져야 실제 우리가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D로 가면은 D는 딴 얘기죠, 그죠? 이건 뭐 좀 쉽긴 하네, 그죠? 보니까 나무가 나와요, 갑자기. 그죠? 이웃으로서의 나무니까 동네에 나무가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죠? 그다음에 뻥 뚫린 넓은 어떤 자연 공간. 그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캠핑이 요즘 인기가 있다. 아무 상관없죠. 그죠?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게 그죠? 인간관계가 필요하다라는 게 주제예요. 자, 이분은 내려니까 여기도 이제 뭐가 있느냐면은 friends도 나오고 여기 있죠, 그죠? social 나왔죠, 그죠? social connection.
그러니까 키워드가 이렇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social, companionship, relationship, social connection. 근데 D분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답은 D라는 거를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과 무관한 문장은 반드시 주제를 생각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문장 삽입이죠, 그죠? 문장 삽입. 보통 이렇게 문장 삽입할 때는 연결사가 또 우선 잘 봐야 되겠죠, 그죠? 연결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시사, 정관사가 붙은 말 이런 것도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용어가 반복되는 거, 그죠? 단어 자체가 반복되는 이런 걸 또 확인해야 돼요. 우선 여기서는 yet가 있으니까 뭐예요? 그러나라고 꺾었죠? 그 다음에 the species, 그 종은, 이 더가 붙었네요. 그 종은 어떤 undeniable, 부인할 수 없는 magnetism이 있다. magnetism이 뭘까요? 매그넷이 자석이죠. 그래서 magnetism은 자성이라는 거예요. 자석의 성. 자석이 뭐예요? 이게 좀 끌어당기는 거죠. 그죠?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그런 속성이 있잖아요. 자석에. 그죠? 그래서 뭔가 끌어당김, 어떤 뭐 매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호기심을 끄는 어떤 그런 성질 같은 거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종은, 그 생물 종은 뭔가 끌어당김이 확실히 있다. 그죠? 매력 또는 호기심을 유발하는 요소 뭐 이런 게 확실히 있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근데 이게 yes로 꺾었기 때문에, 그죠? 이 문장의 앞쪽에는 그런 뭔가 매력이나 호기심 유발 요소가 아닌 그런 얘기가 나오다가, 그죠? 요 뒤에는 이제 뭔가 매력이나 호기심 유발 요소가 될 수 있는 뭔가가 나와야 돼요. 자, 소재는 그린란드 상어입니다. 그죠? 앞쪽에 보니까 least elegant 하니까 전혀 우아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우아하지 못한 자연의 발명품. 어떤 그런, 생물이라는 얘기죠? 우아하지 못한. 그렇게 돼 있고, 이게 보니까 럼피시. 이게 약간 덩어리져서 뚱뚱한가 봐요. 그죠? 그 다음에 뭔가 좀 이렇게 짤막한 지느러미, 두리뭉실 좀 뚱뚱하고 못생겼나 봐요. 블런트, 그죠? 이또 뭉툭한 주둥이, 못생겼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dull-witted, 좀 멍청한 외모, 멍청해 보이는 외모, 그죠? 외모는 별로 안 이쁜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니까 리버 오일은 간 기름이에요. 주로 고래 종류들의 그 간 기름을 채취해서 사람들이 뭐 식용으로 쓰거나, 그죠? 뭐 이렇게 약으로 쓰거나 했어요. 자, 어쨌든 뭐 과거 한때는 널리 간 기름 채취를 위해서 사냥은 되었는데, 오늘날이 중요하죠? 바이캐치라고 불려요. 바이캐치가 뭐냐면은 바이 프로덕트라고 있죠. 그걸 부산물이라고 그래요. 바이캐치는 뭐냐면은 그냥 옆에서 같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상어를 잡으려고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잡았는데 요즘은 그럼 안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다른 거 잡을 때 그냥 엉뚱하게 옆에서 같이 그냥 한두 마리 그냥 부산물로 잡히는 경우는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까지는 계속 이제 뭔가 좀 요즘엔 별로 가치가 없는 물고기다. 그죠? 뭐 그런 의미죠. 별로 이제 부정적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C를 보니까, 가장 큰 포식 상어에 속한다. 그죠? 18피트까지 자라고. 그 다음에 일루시브. 그것도 잘 안 잡히는 종이에요. 그죠? 일루시브. 잡힐 듯 말 듯 잘 안 잡히는. 그죠? 또는 일루시브는, 이게 이제 잘 안 잡힌다는 의미도 있고, 알려진 게 별로 없다. 뭐, 알쏭달쏭하다. 뭐, 이런 느낌으로도 쓸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봐봐요. 약간 꺾이는 느낌 있죠? 그죠? 앞에까지는 확실히 부정적인 얘기예요. 근데 뭐예요? 제일 크다라는 거. 덩치가 제일 크다라는 얘기는 꼭 부정적인 얘기로 볼 수는 없죠. 그죠? 응? 그리고 일루시브한 거. 잘 안 잡히고, 잘 알려진 게 별로 없고 하는 것도 약간은 뭐예요? 호기심을 끌 수 있는 요소가 되죠? 답은 여기 C번이 되겠네요. 그죠? 앞에서 이쁘지 않다. 뚱뚱하고, 그죠? 멍청해 보인다. 외모와. 그 다음에 부산물로만 요즘은 취급될 뿐이다. 그죠? 여기까지는 확실히 부정적이고, 여기서부터는 제일 덩치가 크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일루시브 다음에 보니까 라이프 히스토리 블랙 그럼 요거 여기 때 일루시브는 잘 안 잡힌다 보다는 알려진 게 없어서 그죠? 학자들의 호기심을 끌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블랙박스니까 알려진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구자들이 막 이렇게 알아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죠? 피어 인사이드는 이제 속을 들여다본다요. 근데 실패했다는 얘기. 인베이, 헛되이, 그죠? 노력해왔다니까 아직은 알려진 게 별로 없다라는 얘기. 알려진 게 별로 없다라는 얘기를 꼭 부정적인 일을 볼 수는 없죠, 그죠? 오히려 이 마그네티즘, 어떤 호기심을 끄는 매력하고 비슷한 얘기를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답은 C가 되는 거예요. 꺾이는 부분 맞죠? 그죠? and yet도 있고, 그죠? 부정적인 얘기, 이쪽은 약간 좀 호기심을 끈다라는 매력이 될 수 있는 부분, 그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답은 C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면은 쭉쭉쭉 넘어갈게요. 1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장문, 그죠? 독해인데요. 우선 그 빈칸을 메꾸는 말, 적절한 말, 그죠?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본문하고 일치가 안 되는 거, 이렇게 나오는데. 가만 보니까, 여기 보니까, 뉴턴, 이렇게 나오고, 뉴턴, 그죠? 뉴턴에 관한 얘기인가 봐요. 그리고, 뭐뭐에 의하여, 뭐뭐 함으로써, 이런 얘기가 있네, 그죠? 일단, 뉴턴에 관한 거, 일단 봅시다. 이거 내용을 조금. 자, 보면은, 1665년에, 17세기, 그죠? 5살짜리 소년이, 어떤 영국 케임브리지 어떤 여기 페리치는 교구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교구가 일종의 행정단이에요. 그 지역에 있는 소년이 죽은 채 발견되었네요. 집에서. 자, 그 이제 도시의 오피셜 이제 관리들이 콥스가 시체예요. 시체를 이제 조사를 해 보고는 뭐 식별을 알아차렸죠. 블랙 스팟. 가슴에 검은 반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는 확실한 표시입니다. 뷰보닉 플레이그. 이게 뭐냐면은 흑사병이라는 뜻, 그죠? 플레이그는 전염병이고 부보닉 플레이가 이제 흑사병을 가리키는 거예요. 블랙 데스라고도 하죠. 자, 즉시 당장 마을 사람들은 이제 raised, isolate 도망을 갔죠. 스스로를 시골에 고립하기 위해서 흑사병에 이제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시골로 다 퍼져서 도망간 거예요. 자, those on the run. 그렇게 도망친 사람들 중에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 드디어 나오죠. 아이작 뉴턴도. 그때 이제 요 트리니티 칼리지, 그죠? 여기 케임브리지에 있는 트리니티 지역 그 대학생이었던. 이때 스칼라는 보통 학자인데 그냥 학생이라도 이건 학생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스쿨, 그죠? 스칼라를 너무 그렇게 뭐 학자, 교수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학생도 스칼라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뉴턴's home, farm called 또 있고. 자, 이제 고향집이 60마일 떨어진 곳이죠. 북쪽으로 그 대학에서. 일단 이제 전염병이 있으니까 피신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가장 가까운 마을에서 또 꽤 떨어진, 적당히 떨어진 바로 그곳이었다죠. 솔리튜드가 이제 고독이 완전히 이제 조용한 마을에서 이제 고립되어서 고독한 상태에 있었다 이거죠. 그가 요 구문이 이제 강조 구문이에요. It was 여기 이제 대시 생략되었다고 보면 돼요. 그가 미적분학을 발명하고 그 운동의 과학을 또 창조하고 그 다음에 중력을 풀어내고 뭐 기타 등등 이런 여러 학문적 업적을 남긴 것은 바로 요 시골에 고향집 시골에서 조용히 혼자 있을 때였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전염병, 그 흑사병, 패스트가 어떤 조건을 확실히 해준 거예요. 어떤 조건이냐면은 현대 과학이 창조되는, 그렇죠? 이게 병 때문에 이제 시골에 가 조용히 있다가 이제 혼자 연구를 해서 이걸 이제 창조한 거죠. 근대 과학을. 또는 그렇다고 이야기가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가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시골에 내려가 있는 그 2년 동안 뉴턴은 produced unbelievable number of, 그죠? exceptional. 이때 exceptional은 예외적인이라는 게 원뜻인데 예외적으로 특출한, 실제로는 excellent라는 뜻으로 써요. 아주 뛰어난 결과들의 많은 수에
결과들을 시골에서 이제 창출해냅니다. 시골에 피신해서 혼자 있을 때,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뭐 수학도 나오고, 그죠? 뭐 물리학도 창조했다 이런 얘기 쭉 나와요. 그다음에 실험도 시행했죠. 중력에 측정하는. 그리고 만유인력, 그죠? 유니버설 그래비티, 만유인력이라는 개념도 형성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던 사실이에요. 자, but 나왔죠? 꺾었기 때문에 이제 진짜 주제는 앞쪽은 다 서론인가 서론이고 진짜 주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자, 근데 사실이 아닌 것은 이런 개념이야. 뉴턴이 unleash 했다 이거죠. 그의 마인드를. unleash가 뭐냐면은 이 중요한 동사인데 풀어놓다예요. leash가 원래는 그 개를 묶는 목줄 같은 걸 leash라고 해요. 가죽끈이란 뜻이에요. 가죽을 레더라고 그러죠? 거기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죽끈을 풀어준다. 마음을 풀어놓는다. 어디에? 이 문제들. 아까 앞에서 말한 이런 수학이라든지 과학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마음을 풀어놓았다. 근데 once가 접속사처럼 일단 뭐뭐 하면 또는 일단 뭐뭐 했을 때 이런 뜻이에요. 그 전염병이 그에게 그 고독이라는 선물을 주었을 때 일단 고독해졌을 때 이 문제들에 대해서 마음을 풀어놓았다. 다시 말해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이런 업적을 이루었다. 라는 거는 untrue다 이거죠.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까지 앞에 했던 얘기가 약간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왜 그러냐? 보면은 definitive biographer예요. 그죠? 전기학자죠.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그지? 그 연구를 많이 한 그런 전기학자는 똑같아요. definitive는 명확하고, 그죠? 결정적이라는 얘기죠. 전기학자인 이 사람이 meticulously, 꼼꼼하게 기록한 바에 따르면 뉴턴은 시작했었어요. 헤드 PP죠? 아주 그 중요한 문제들을, 그죠? 과학에 대한 중요한 문제들을 생각 이미 시작했었어요. 뭐 할 때? 그 공부를 하고 있는 동안에, 그죠? 그의 그 룸즈, 그 대학에서. 그러니까 전염병이 터지기 전에, 그죠? 전해에 시험을 치기 위해서 막 공부하고 있을 때 이미 이런 문제들에 대한 생각을 시작했었다는 얘기죠. 이게 포인트네, 그죠? 혼자 고독하게 시골에 있다가 뭘 탁 이게 발견했다가 아니고 이미 고민하고 있던 주제였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전염병 그 전해에, 아까 바로 처음 이제 생각을 시작한 해인 거예요. 깊이 있게, 수학에 대해서도.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whatever may have enabled Newton to produce epic works of genius. 자, 그가 아이솔레이션, 고립되고 혼자 있을 수 밖에 없는, 그죠? 그 상황 중이든 그 이전이든 그 이후든, 그죠? 이후든 그 epic works of genius. epic이란 말은 원래는 이게 뭐 서사시 이런 뜻인데 그냥 대단한 업적이라는 뜻이에요. 천재성의 이 대단한 업적을 창출해낼 수 있게 해준 것이 그 전염병이 터지기는 중, 전, 후에 뭐든지 상관없이, 그죠? 상관없이 그 시골로의 그 리트리트라는 얘기는 후퇴라는 뜻이거든요. 시골로의 후퇴 자체는 couldn't have been the decisive difference. 결정적인 차이는 될 수 없었을 텐데. 그죠? 왜냐면 이미, 포인트가 뭐, 이미 시골로 가기 전에 이미 고민하고 있던 주제들이었던 거죠. 그죠? 따라서 시골로 안 갔다 하더라도 어차피 계속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서 이런 업적들은 이뤘을 거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뉴턴 본인도 말하기를 as much 얘기는 그렇게 말했다는 얘기예요. 그거만큼을 말했다는 얘기니까. 질문 받았을 때. 여기가 이제 빈칸이겠죠? 빈칸 얘기도 나왔네. How he worked out. 그래. 중력 개념을 어떤 식으로 다 이렇게 생각해냈느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 이렇게 답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주제가 뭐? 빈칸도 사실은 주제를 넣는 거예요. 그죠? 이미 그 전부터. 그지? 시골에 가기 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게 주제였어요. 그거에 해당하는 말을 넣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빈칸을 넣는 이걸 보면은 어디 있어요? 이 B가 함정이죠? 자,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그죠? continually. 계속해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함으로써 이미 그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다. 그죠?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farm이 들어가는 요거라든지, lonely, 이런 게 다 함정이야. 이건 주제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사실이 아닌 건데, 이것도 이분이 틀렸어요. 아까 전기 작가죠. 그죠? 리차드. 이 사람이 컴퓨터는 빠뜨렸다요. 어떤 정보를, 뉴턴에 업체에 관한 정보를. 아니죠.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기 있죠? meticulously. 그죠? 이 전기 작가가 아주 꼼꼼하게,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기록해 바와 같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빠뜨렸다는 말은 틀린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78 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면은 19, 20분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은 이것도 문장 삽입이네. 아까 했던 것처럼 그죠? 문장 삽입. 이 문장에 들어갈 위치 찾는 거가 있고, 요거 이제 주제네, 그죠? 주제는 보니까 뭐 사진에 관한 얘기예요, 그죠? 사진, 그죠? 사진에 관한 얘기네요. 자, 일단 봅시다. as such. as such가 무슨 뜻이냐면은 그 자체로라는 뜻이에요. search에서는 헷갈리면 안 돼요. search에서는 약간 전치사적 역할로 뭐뭐와 같은이라고 해석하지만, as such는 그냥 그 자체로. search가 원래 이제 명사면 그런 것이죠? 그런 것으로서 그 자체로는 뜻이에요. 자, 타임에 더가 붙은 얘기죠. 그 시기, 그때의 사진,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때 당시 사진들은 포착합니다. 이 동사죠. 어떤 한 세상을. 근데 어떤 세상이냐면은 빠르게 시야로부터 사라질, 그죠? 사라질 예정이었던 어떤 한 세상을 그 당시 사진들이 포착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자체로 또는 그야말로 사진이, 그 당시 사진이 사라질 세상을 포착한다. 그 당시 the time이라고 있네, 그죠? the time. 어떤 시기를 가리키는 말 다음에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더가 붙어 있으니까, 그죠? 거기다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사진에 관한 얘기. 자, 이걸 좀 보면은, 자, 예술적 가치를 뛰어넘어서 어떤 이 사람의 이미지. 자, 여기서 이미지도 조심해야 되는데, 아까 앞에 보니까 이게 사진이 나왔죠, 그죠? 제목과 사진이 공통적으로 쭉 들어가 있어요. 그럼 소재가 사진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미지도 뭐예요? 사진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의 사진은 학술적 관심도 끄는 것 같다. of interest는 interesting이라고 보면 돼요. 이 사람의 사진은 학술적으로도 흥미를 끄는 사진이에요. 자, 그래서 18년도 전시회가 요 베이징 칭화대에서 이제 개최가 됐는데 중국의 대표적인 대학, 그죠? 뭔가 중국에 대한 사진인가요? 일단 봅시다. 자, Arrival of Foreign Technology, 카메라를 포함한 외국 기술의 도래. 19세기. 여기 19세기가 나오는 얘기죠. 아까 그 삽입해야 된 문장에 더 타임이 있었죠? 시간이 일단 나왔어요. 19세기에 이제 중국의, 그죠? 신기술, 카메라 같은 신기술이 이제 도래한 것이 급격한 변화 중의 하나였죠. 그 임페리얼 이러. 맞네요. 여기도 보니까 또 똑같이 그 제국의 시대, 황제의 시대를 끝내게 되는 19세기 황제의 시대가 끝나는 때, 그죠? 끝나게 되는, 그죠? 그런 어떤 그런 급격한 변화를 몰고 왔다 이거죠. 자, 일단 계속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영국인인 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엔지니어예요. 이 사람의 작품을 예를 들어 보자 이거죠. 근데 기록을 했던 Intricacies of China Tradition. 자, 중국 전통 건축물의 그 어떤 복잡한 부분들을 기록했던.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요 앞에 나오는 로웬인가 요 사람은 옛날 그 19세기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런데 19세기에 요 엔지니어인 요 사람이 중국 전통, 그죠? 19세기 당시에 뭔가를 기록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사진을 그 당시에 찍은 사람은 아니고 그 찍은 사진들을 모은 사람이에요. 수집한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좀 봅시다. 이 사람이 이제 사진을 중국 건축물을 찍었어요. 자, 그래서 북경의 여름궁전 사진은, 자, 그런데 이 여름궁전인을 꾸미는 말이죠.
나중에 번다 불타서 그죠? 사라지죠. 영국과 프랑스의 침입자 군대에 의해서. 여기 이제 불타서 건축물이 사라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죠? 그런 그 궁전을 찍은 사진들은 엄청난 그 가치 있는 그런 기록이 된다는 거죠. lost. 사라진, 잃어버린 건축물. 나왔네요. 그죠? 여기서 burn down하고 lost가 있죠? 그죠? 그럼 어디다 넣어야 돼? 아까 그 문장 삽입한 거를. 여기 사라진단 말이 있죠. 그죠? 사라진단 말이 있고, 그 시대. 이런 게 단서가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그 시대는 요때죠. 19세기하고 요 황제 시대에 끝나는. 그리고 이제 사라진다. 건축물이 사라지는 거를 포착해. 사라질 예정인 그런 어떤 세상을 포착했다니까. 요거죠? burn down, lost. 그럼 답은 B가 되겠네. 그죠? 삽입되는 위치. 그렇게 되는 거. 오케이?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도 나오네. 그죠? 사진은, 가장 위대한 역사의 보존자이다. 역사를 기록해 둔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사람이 또 말하기를, 그지? 오랜 동안 리턴 워드. 사진이 있기 이전에는, 그죠? 이게 문서로 기록된 것들이 이제 역사를 전달해주는 방식이었겠죠? 그렇지만, 이제 사진이 일단 나오고 나면은, 그 옛날 이런 초기의 사진들은, 그죠? 중국 문화를 다 이렇게 보존해준다. 이거죠. 그런 얘기네요. 그런 얘기. 자, 어쨌든, 뭐, 그런 문제, 뭐, 주제도 금방 나왔죠? 그죠? 사진이 사라지는 역사, 뭐 이런 거를 보존해준다 이런 얘기죠. 포토그래피, 프리저브, 히스토리, 이게 바로 주제가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2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이 조금 문제가 까다로워요. 이것도 지금 빈칸이 날아갔네요. 여기에. 여기가 빈칸입니다. 이 첫 문장부터 이제 딱, 이거 주제문 같아요. 그죠? 언어의 중요한 한 특징은 빈칸이다. 그죠? 자, 그리고는, 봐봐요. 여기 예시가 있죠. 아주 전형적인 그런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문단 구조예요. 첫 문장이 주제문이에요. 이 주제문이 좀 짤막하죠? 딱 봐도 이제 여기 뭔가 빈칸에 들어가는 말은 좀 어려운 말 같아요. 따라서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문장도 풀어 써주죠? 이런 걸 이제 부연이라고 그래요. 주제, 제시, 부연. 부연은 얘기는 이제 주제를 그대로 다시 한번 써주는 거예요. 단어를 좀 더 쉬운 걸로 해서 좀 더 길게 써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제를 이제 충분히 제시하고 나면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시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문장을 볼 때는 요 부연 문장 있죠? 부연 문장만 잘 보면 돼요. 부연 문장에 나오는 얘기랑 요 주제문 얘기가 똑같은 얘기여야 돼요. 자, 그래서 언어는 허락합니다. 어떤 사물과 사건에 관한 논의를 허락합니다. 근데 어떤 사물과 사건이냐면은 not present in time and space. 시간과 공간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물과 사건. 그렇죠? 뭔가 우리가 이제 말을 통해서 지금 있지 않은 거, 아주 옛날 거, 또는 미래의 어떤 거, 또는 공간상에 있지 않은 거, 상상으로, 그죠? 뭔가를 언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예요, 그거. 자, 그럼 언어의 특징은 뭐야? 시공간을 초월한다? 뭔가 상상의 것을 언급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거야. 그 얘기를 이렇게 풀어 쓴 거예요, 지금. 자, relativity. 이걸 상대성이라고 하나요? displacement. 이게 무슨 말일까요? displacement. place가 장소죠, 그죠? displace는 다른 곳으로 옮기다, 다른 곳으로 치우다, 이런 뜻이에요. 좀 비슷하죠, 그죠? 있지 않은 시공간에 다른 곳. 자, innateness. 이거는 타고남, 선천성이에요. 상관없죠? arbitrariness. 이건 뭐야? 자의성. 어떤 원칙이나 규칙이 없는 거예요. 자, 시공간을 초월하는 걸 꼭 이렇게 얘기하나요? 자, variability는 가변성이죠. 변할 수 있음이에요. 뭐예요? 이거죠, 그죠? 이거 있잖아, not present.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아닌 걸대로 말을 통해서 우리를 옮겨놔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아직 헷갈리면은 뭐 이건지 뭐 A, B, D 이런 것 중에서 좀 헷갈릴 수 있죠. 개념이 뭐 살짝 비슷한 느낌도 좀 있으니까 조금만 더 보면 돼요. 예시를 보면서 이제 확인을 하면 돼요.
내일 나는 나오네, 그죠? Another country. 맞죠, 그죠? 다른 나라에 간다, 이거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다른 나라로 간다. displace 맞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문장은 뭐예요? 여기 그리고 지금이라는 어떤 원칙을 뭐야? 준수하지는 않는 어떤 아이디어다. 분명히 이제 딴 나라니까 여기도 아니고 그리고 투모로우니까 지금도 아니죠. 그걸 상상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공간상으로 또는 시간상으로 딴 나라 투모로우. 됐네, 그죠? 딴 데로 이제 현실이 아닌 곳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죠? 또 여기 있네요. 과거, 미래 이런 걸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고 현재가 아니라 또 먼 장소들 나오네, 그죠? 이런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도 있네, 그죠? 미래도 그죠? 계획할 수 있고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displacement가 더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displace를 보통 학생들이 외울 때 제거하다 막 이렇게만 외워요. 그렇게 외우면 안 돼요. displace는 dis가 뭐예요? away, 멀리 이런 뜻이. place가 뭐예요? 장소, 두다죠? 멀리 두다예요. 원뜻 자체는 displace가.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눈앞에 지금 이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 두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딴 데다 배치하다, 옮기다, 치우다. 치우다라는 의미가 되다 보니까 없애다, 제거하다 이런 식으로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제거한다는 뜻으로만 외우면 안 됩니다. 약간 좀 그 리플레이스하고 비슷하게 그죠? 다른 장소나 다른 개념으로 교체한다. 그런 얘기도 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처럼. 그래서 이게 답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는 23번. 좀 보도록 합시다. 3번이 연결사 문제, 이 문제가 사실은, 여기 1번 빈칸이 있고 2번 빈칸이 있는데 연결사죠? 이게 보니까 이제, 앞에 첫 번째 빈칸 넣는 거에 보니까 indeed가 2개 있고, however가 2개 있고, similarly가 하나 있죠. 그럼 일단 하나짜리는 탈락이라고 보면 돼요. 이 2개 중에서 이제 보통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indeed냐, however냐 구분하는 거죠. indeed는 무슨 뜻이에요? 실제로, 과연 이런 뜻이고, however는 뭐 그러나니까 반대 관계죠. 요거는 이제 indeed는 그럼 약간 좀 이제 앞뒤가 거의 비슷한 얘기고, 그죠? 구체적으로 그런 예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좀 더 강조할 때 쓰는 거예요. 자, 요 관계를 보면은 자, 앞에 보면은 텔레비전이 힘이 있다죠, 그죠? 그 어떤 한 나라의 인구 전체를 또는 전 세계를 한데 묶어주는 힘이 있다라고 돼 있고, 뒤에 보니까 사람들이 TV를 보는 데 쓰는 시간은 놀라울 정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힘이 있다. 많은 시간, TV를 많이 본다니까 약간 좀 반대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일단 여기 인디드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빈칸으로 가면은 보니까 앞에 문장을 보니까 75세까지 사는 어떤 사람이, 여기서 레이드는 비율이죠, 그죠? TV를 보는 어떤 그런 시간의 비율, 이 비율대로 하자면 75세까지 TV를 보는 사람은 TV 앞에서 모두 합해서 9년의 시간을 보내는 9년 이상을. 그죠? 그리고 이제 뒤에 보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그죠? 최근에 경험하는 그런 어떤 여가 시간의 이득. 그러니까 이제 요 현대인들이 옛날보다는 조금 살기가 여유로워졌잖아요, 그죠? 여가 시간이 생겼는데 그렇게 여가 시간을 추가로 얻은 그 이득의 거의 모두가 텔레비전에게 넘겨지고 있다. 그죠? 그런 얘기죠. 비슷한 얘기죠? TV를 많이 본다는 얘기예요. 그죠? 따라서 앞에는 인디드 효과가 뒤쪽에 뭐 비슷한 얘기니까 in contrast는 아니겠죠. 그죠? further. 게다가 더구나. 이런 식으로. 그죠? 이건 가능하죠. meanwhile은 뭐냐면은 여기 이제 한편 또는 반면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while이 접속사로 쓰일 때도 하는 동안에 라는 뜻도 있고 반면이라는 뜻도 있죠. 이때 mean은 뭐 의미하다나 이런 뜻이 아니고
중간, 평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중간 동안에 한 편, 또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면에도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여기서는 이제 그런 반대로 꺾는 말이 아니라, 그죠? 이렇게 비슷한 얘기를 추구하는, 그지? 워드가 가능하죠. 자, 이렇게 보고요. 조금 쉬었다가